이해찬 당대표를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57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57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예상의 수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검찰개혁이 저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경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일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검찰, 법원, 언론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선출된 권력인 야당이든 역시 그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계획에 동참할 마지막 기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각종 불공정과 부조리를 촉결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헌법 개혁안을 하나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당은 정쟁과 정해주정이 아니라 서로의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과 내규 등 법률 비리 방법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검찰이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입법부 본연의 권위를 동시에 의정활동이 꽂히자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변치를 보는 자리입니다. 최고회의 종료 직후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의 촛불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시민이 검찰을 이기고 검찰 권력의 주인은 다시 국민임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과잉 수사를 비롯 검찰 권력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배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남기셨습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검찰이 계속 거역하면 검찰 개혁의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은 지체하지 말고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가 일할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우리 모두 주저없이 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세우고 또 실천하겠습니다. 우선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대처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제도의 개선과 또 관련된 법 개정 이전에도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보장하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주저없이 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결정을,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또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언급 그대로 검찰개혁을 검찰은 병원이 수용하기 바랍니다.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 즉 언론 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 먼지털이식의 별건 수사, 과잉 압수수색, 특히 특정 정치권과의 내통 등은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형사, 공판 기능 중심의 검찰 구조개혁, 인사권의 독점 방지와 민주적 통제 강화, 감찰 기능의 실질화 등을 통해 견제 자체를 강화하는 등 시행령이나 준칙, 지침 등을 통해서 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과정을 지체없이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검찰은 또 국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대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라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역시 어제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낡은 수사관행, 특히 검찰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검찰 개혁을 위한 자체 행동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사당이 모두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한 만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분명합니다. 무려 88%에 이르는 국민들이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주례 정리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전수조사를 논의하면 쉽게 의견을 모으기 어렵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전수조사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국회 내에 민간과 공동으로 특별구를 구성하고 그것을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장께서 관장할 이 기구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 미촉도 절반 이상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야 사당은 이 기구에 전수조사의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을 위임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섭단체는 물론 비교섭단체의 동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섭단체의 대표들과 접촉해서 그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모든 정당 대표 여러분들의 검토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수많은 시민들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가득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치권, 언론, 지켜본 시민들 모두 촛불 집회의 규모와 하나된 목소리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수사상 비밀 누설 등 정치적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고 피해성에 임박한 수사를 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권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지막 검고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번 촛불 집회는 민심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심이 가리키는 대로 검찰개혁을 통해 주저함 없이 나설 것입니다. 정쟁과 발목잡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에는 2개의 테이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테이프 중 하나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 개정 없이도 바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내용을 찾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한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애써 외면한 채 지난 주말 집회의 규모에 대해서만 논쟁을 빚고 있습니다. 정쟁과 발목 잡기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한당은 한시라도 빨리 정쟁과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열망이자 수건인 검찰 개혁에 함께 나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주말에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신들은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겠다는 것 이외에 본인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밝힌 입장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떡을 돌릴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이 바랬던 것 중 하나가 적폐청산 수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검찰 내부에 대한 혁신도 일어나가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신상에 대한 발언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광덕 의원님이 검찰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 의원님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임을 말하는 사람이 인식한 상태에서 그 말을 하였어야 합니다. 주광덕 의원님이 검사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이 요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 발언 중에는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증명된 사실이 없었고 때문에 거짓임을 알면서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인지 아닌지 해소해달라며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주광덕 의원님 스스로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들 중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기도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님과 검찰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하신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는 역사의 진전을 이끄는 거대한 흐름을 다시 확인했어요. 2016년 촛불 혁명에서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기르는 나라, 둘째는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거기 모인 국민들을 조국 지지자라고 칭한 언론이 있는가 하면 야당은 좌파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하는데 좌파 우파가 따로 있고 조국 지지자들만 검찰개혁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터무니없는 허에 만들기 중단하실 바랍니다. 그 반면특위가 아직도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역사인식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규정하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떨어집니다. 스스로 동굴 속에 갇히는 그런 역사인식임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 광화문 촛불 때 그때 야당 또 일부 언론이 야권의 선동 조직과 정치권의 압박 공세,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논조를 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서초동의 그 국민의 거대한 함성을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그들의 심사를 모르는 말은 아니나 역사에 빗들어진 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박주민 측은 말씀하셨습니다. 숫자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촛불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두려우면 국민 편에 서시면 됩니다.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연설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 500만 명의 인파 가운데 10분의 1, 50만 명만 나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더라면 노 대통령이 그런 상당한 꼴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석소동에 모인 국민들의 뇌리 속에 대통령의 말씀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민들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방향을 몰았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한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했는데 오히려 검찰개혁은 독립성을 보장받은 검찰에 이어서 철저하게 유린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국회와 검찰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총장과 가장 심각하게 해야 될 일은 일부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검찰 모두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 빅데이터에 등록된 54개 언론사, 중앙지, 경제지, 지역 종합지, 방송사, 전문지 포함했습니다. 그 가운데 54%인 27개 언론사가 추석 이후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4건씩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팀의 유출을 보도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채택하고 있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 실천요강의 보도준칙 조항을 보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도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형사사건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언론들이 스스로 만든 이 윤리 규정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7구입니다. 주말 촛불 집회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 길이 아니다 하는 불만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집회 참가자 숫자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100만이든 200만이든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 단일 이슈로 헌정사상 가장 많은 시민이 모였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도 지나간 한 달 반 이상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검스트리식 수사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히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남 홍성군 돼지농가에서 이제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27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확진 논란은 없는 상황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17일 발병 이후 9곳에서 추가 발병이 확인됐지만 원인도 감염 경로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원인 규명과 검정적 방역을 통해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키우던 돼지를 묻어야 하는 피해 농가와 살처분과 방역에 동원되는 공무원 및 노동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입니다. 살처분 작업자 4명 가운데 3명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통계도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치료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축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는 분들의 고통을 뚫어주기 위한 지원도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신고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는 목적은 이를 통해 사람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 및 주변인들을 수사함에 있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많은 부분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법 사항입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하여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모든 국회 구성원들과의 토론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좌좀 정신 나간 이들이라는 표현으로 막말하고 비하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토론과 협의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수 씨는 네,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간 세월호 참사와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고 장자연 사건, 또 김학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등 각종 국민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입이되고 국민들은 답답해했습니다. 반면에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특수부검사 20명을 동원해서 70여 곳에 대한 전반의 압수수색 등 과잉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의 의혹을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유포와 수사기밀 유출, 자의당 무언가의 내통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고 인권유리 논란까지 불러왔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고 10월이면 촛불 시민혁명 3주년이 됩니다. 검찰의 민주적 개혁이 제대로 될 때까지 촛불 시민혁명이 계속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이 부분을 성찰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공수처에 대한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또한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아니라 조국 국감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의를 거역하고 검찰 개혁을 방해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도 검찰 개혁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검사는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 검사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합니다. 국민의 신임을 대신하는 정치 검찰이 아니라 선서한 바와 같이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사,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의리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최고위원. 네, 마치 2016년을 재현이라고 하는 서울과 지방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또다시 촛불로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분노와 경고를 검찰은 잘 새겨줘야 할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1987년 체제에 남아있는 마지막 적폐로 검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스스로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국민이 만들어줄 때 비로소 진짜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3년 만에 다시 밝혀진 촛불의 경고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ILO 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ILO 기본 협약 가운데 29호, 87호, 98호, 105호는 ILO 회원국이라면 한 이후 FTA 이행 약속뿐 아니라 국제사회 이론으로서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핵심적인 협약입니다. 이 가운데 105호를 제외한 3개의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오래전부터 논의된 행복은 과제였지만 다양스럽고 당연한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런 협약 비준과 더불어 ILO에서 수없이 권고한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10년 노동법 개정 당시 타임오프라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노조활동은 위축되고 노사관계는 방향타를 잃고 말았습니다. 노조 전임자 문제는 법을 금지하고 있다는 원론적 문제 제기를 떠나서 단위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사 간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자율적 노사 합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노사관계 방향이 개별 사업장 단위의 임금과 고용 문제에서 산업 업종별, 지역별, 국가 단위 노사관계 그리고 갈등 해결 조정 등에서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2019년 정기국회가 검찰개혁 등 시대적 요구를 추진하면서도 노동 존중 사회의 기틀이 되는 기본적 조항과 더불어 노조 전임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측은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최고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지난 주말 서초동 중앙지검 앞을 가득 메운 수많은 시민들의 외침을 이제 검찰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3년 만에 거대한 촛불이 서초동을 가득 메운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인사특보문과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검찰의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의 표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등 그동안 불법적 행태를 자행한 당사자들을 자진해서 색출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질을 호도하는 집회 참석 규모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적고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즉각 복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모두관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